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결혼지옥 맞불 부부 편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기질과 속성, 얼굴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읽어드림으로 해서 서로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 얼굴에 있는 기질과 속성을 알고 그걸 좀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쁜 것은 좀 고치고 장점은 살리고, 이런 취지에서 그러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제 영상을 저는 찍고 있습니다. 어떤 뭐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참견도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기질과 속성 위주로 한번 읽어보고요.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공부가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관상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얼굴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좀 한번 보면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런 기질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좀 절대적인 설명이고요. 인상학은 그런 거 없다. 좋고 나쁜 것도 없다.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든지 마음먹은 대로 바꾸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걸 그런 기질과 속성, 특성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 영상을 이런 컨텐츠를 잡아서 인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 설명을 하면서 관상에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남편분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에서도 눈썹이 좀 올라갔죠. 그리고 눈꼬리도 좀 올라갔어요. 아내분은 그냥 눈썹도 일자고 눈도 일자고, 그 사람의 표정을 결정짓는 것은 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입이거든요. 입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표정을 다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입의 모양이 상당히 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 인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분은 인제 눈썹과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좀 뚜렷한 편이라서 조금 까다로우신 분이고요. 코는 싹 다 덮였네요. 코는 콧구멍을 이렇게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는 새지 않고요. 그 팔자주름이 좀 뚜렷한 것은 조금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눈썹뼈가 좀 튀어나오셔서 자수성가형으로 봐줄 수 있고요. 옆에서 보면 약간 볼록형으로 적극적, 돌격형, 적극적이다. 때로는 좀 공격적이다. 수비형은 아니고 공격형이죠. 귀는 칼기로서, 귀는 깃밥이 없는 칼기죠. 바로 여기서 올라갔죠. 그리고 내 곽이 튀어나와서 조금 튀는 성격이다. 자기 고집이 완강한 사람이다. 자, 먼저 눈꼬리가 올라간 데 대해서 관상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그런 설명을 먼저 한번 좀 드려볼게요. 관상에서. 자, 눈꼬리의 안채가 위로 향한 눈꼬리의 위치가 눈머리보다 높은 형태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눈이다. 그죠? 승부욕이 있으니까요. 지고는 못 살죠. 이것은 안채가 올라간 형태로 눈꼬리만 올라간 형태와 눈은 구분해야 된다. 눈꼬리만 올라간 그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죠. 성격이 예민하고 반응이 빠르고 결단력이 있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자존심과 승부욕, 소유욕이 강하고 의심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좀 남을 잘 못 믿고 승부욕도 강하고 치고도 못 살고 성격이 이제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직장 여성으로서 가정의 무거운 짐을 책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 가지고 눈 눈의 형태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죠. 예. 눈의 형태는 평정한 것이 좋다. 그러니까 평평하게 이렇게 일자를 이루는 것이 좋다. 그러나 눈꼬리는 좀 위로 향하는 것이 운세에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품격이 있어 보인다. 여자들은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이 좀 세련돼 보여요, 사실은. 그러나 성격은 좀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으면 좋지 않다. 다른 관상가들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책은 관상책이에요. 백수진 스님 쓰신 책인데 백수진 선생님의 관상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눈가가 위로 올라간 사람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총명하다.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항상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가졌기에 사람들 눈에는 영리하게 보인다. 앞에 나서서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 인복이 많다. 이런 점도 있네요. 그죠? 애정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줄 알아서 사귐이 순조롭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는데 이게 좀 너무 강해 버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상대도 지고는 못 살면 인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천저이라는 관상가가 설명을 했고요.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일에 앞서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고 점유욕과 지배욕이 강하다. 매사에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도해 보기를 좋아한다. 요런 거는 칼기의 어떤 속성도 들어 있습니다. 행위는 개방적이나 속마음은 여전히 보수적이다고 인제 신주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남편분이 요렇게 올라간 눈으로 고런 기질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보시면 아내분도 눈꼬리가 올라가고 눈썹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생활 이때까지 살아온 얼굴이겠죠. 근데 이제 살림도 뭐 잘하시고 잘하셔요. 근데 이제 눈이 크셔서 말하는 거 표현하는 심리가 강하시고요. 눈이 좀 갈색이셔서 감정적이다.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이다. 감정적이건 때로는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얼굴을 봤을 때는 입이 좀 돌출되셔서 전체적인 인상을 제가 인제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통짜로 읽는 경우가 있죠. '누구와 닮았다.' 그 SNL의 그 누구죠? 정명욱 씨인가? 욕쟁이 할머니 연기도 잘하고 거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친 말 연기 잘하는 사람. 나도 좀 팬인데 좋아하는데 그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잘한다고 생각한다. 육아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인제 아내분의 얼굴에는 일단은 요렇게 보시면 입이 좀 돌출되셔서 코끝보다 쪼끔 튀어나오셨어요. 여기 준두 이 부분. 그리고 웃을 일이 없으니까 광골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서 밋밋하시죠. 그러니까 인제 콧구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콧구멍이 보이면 안 좋죠. 재물이 인제 새 나가니까. 그리고 입 앞에 요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은 두 분 다 있었어요, 두 분 다. 남편분도 요렇게 보면 앞에 요렇게 볼록하게 그게 입에 힘을 많이 주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겨진 입 주변에 흰 테두리도 있고 갈매기 입술 모양인 사람들은 요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입술에 입이 튀어나온 특성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입술 앞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런 기질들은 어떤 기질들이 있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입이 튀어나왔다라고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어
준두 아까 코끝이라고 그랬죠. 턱까지 일직선 선상에서 이보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입이다. 튀어나옴으로 입으로 간주한다. 거칠고 지성이 부족하고 말이나 행동이 강경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고 말반체가 시다는 거죠. 세다는 거죠.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은 입이 튀어나온 사람은 얘기합니다. 입이 구강 구조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사과를 해도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사과를 해도 미안한데 근데라고 이렇게 꼭 토를 달아서 설명을 하세요. 그냥 사과할 때는 사과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뛰어나고 때로는 비밀을 누설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입이 탁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냥 "아이 내가 미안해." 하고 딱 참는 게 힘든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 하면 진짜 미안한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자기가 사과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남편이 인제 여자분이라면 남자가 "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 아니 그 뭐가 미안한데 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말해 봐라. 뭐가 미안하단 말이고."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입이 돌출되신 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음. 요런 관상에서 요런 설명한 것들이 뭐 100%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분도 있다. 근데 인제 아까 전에 그 입술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새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입이다 해서 새부리 모양 입이라고 여기 설명을 해 놨는데 입술 위에 부분이 갈매기 모양으로 생기면서 여기 진주 모양의 구슬이 박힌 것처럼 앞에 볼록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분처럼. 그래서 인제 윗입술 뾰족한 부분 살이 돋아 아래로 처져서 돌출된 형태로 입술에 진주알을 머금은 형상이다. 요 설명이 돼 있고요. 수민펑이라는 관상가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 "환난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부귀는 같이 할 수 없다. 여자는 설화가 많고 남편 운이 좋지 않다." 이게 리잉차이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수민펑은 "논쟁에서 이길 때까지 관두지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말싸움하면 적극적이나 시비거리를 잘 만든다." 아까 이 부분의 영상을 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당신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영민하다고 의리가 있다고 구루카와 가네히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관상가들은 네, 글쎄요. 조금 다르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관상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는 인제 어 '내가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 말이 좀 입이 튀어나온 것은 내가 말이 좀 세다. 이거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자라온 환경에 있어서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 이분의 이제 이마 부분에 찰색이 별로 안 좋네요. 시커멓게 인제 여기는 국가사회 조직 신의 영역, 부모의 영역인데 이쪽에 색깔이 별로 안 좋고 잔머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어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 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요. 이렇게 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아까 뭐 소주병 막 들고 이렇게 하던데 남편도 인제 안 지는 거죠. 남편도 질 마음이 없는 거죠. 이분도 말할 때 보면 이렇게 목에 핏대가 막 쓰세요. 한성격 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절대로 와이프한테 지질 않죠. 근데 인제 이 두 분이 이런 모습만 봐도 이런 모습만 봐도 말이 좀 거칠죠. 그전에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들하고도 마찰은 이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아내분이 방송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먹을 때나 기어가 나오니깐요. 남편 보고 인제 침대에서 한 몸이 되었다가
이 방송에 인터뷰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습관이 되셔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냥 좀 아내분께서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다르지 않으니까, 말이 세고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가 '아 내한테 그런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내가 좀 이렇구나.' 하는 걸 멀리서 자기들 영상을 보면서 좀 반성도 좀 하고 '고쳐야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고치면 되는데 남이 바꾸기는 좀, 바꾸려 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인상학 기질로서 봤을 때는 이분들의 기질은 좀 너무 강하다. 말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부부. 누가 누굴 먼저 랄게 할 없이 그냥 양보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영상을, 자기들의 생활하는 말싸움하는 영상을 보고 반성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고쳐 나가시는 것이, 스스로 고쳐 나가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이혼하시면 좀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얼굴을 읽어 드리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읽고 그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파악하고 그 노력하면 바뀌는 것이 인상이니까요. 관상과 다른 것은 노력하면 바뀐다가 인상학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에 맞게 설명을 해 주는 것, 기질과 속성을 읽어 주는 것. 그것이 인상학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그려주는 남자 구한우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